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어이없게도 모 방송사가 오보를 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모 방송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HD현대에게 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저도 당연히 최소한 방송사가 내보낸 기사이기에 사실관계는 틀리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소식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방사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 방송사가 오보를 내보낸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 방송사는 자신들이 오보를 내보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여전히 그 기사도 내리지 않고 있더군요. 아무튼 어찌 되었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기사가 났을까요? 그건 방사청이 이번 달인 2024년 7월 중에 KDDX의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하기 위해서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계획서에는 업체 선정 방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방법이 수의계약일지 아니면 경쟁입찰일지가 이번 달에 결정되는데요. 당연히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현대는 1.8점의 벌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는 하나오션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본 설계를 하고 있던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게 되기 때문에 현대가 수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KDDX 사업은 기본계획서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상태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서가 이번 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만 있으면 KDDX를 누가 수주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는 방사청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화가 캐나다 사업에 현대와 공동으로 진출하라는 방사청의 공고를 무시하고 혼자 진출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캐나다 사업 말고도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화가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문제는 이 사업에는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회사 다 전부 장보고3라는 똑같은 모델로 각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총 11척 규모의 다목적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도 한화와 현대가 둘 다 울산급 배치3 충남급을 기반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두 조선업체가 같은 나라의 그것도 같은 함선으로 각자 도전을 하고 있으며 당연히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업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장 이순신 전시회에서 한화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장보고3는 업체주도 사업으로 한화가 상당한 기술적 리스크를 감내하고 어렵게 개발한 잠수함으로 당연히 한화에게 권리가 있으며, 장보고3로 현대가 다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건 기술 저작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럼 왜 한화는 호주 사업에 울산급 배치3 충남급으로 진출하려 하는 것일까요? 충남급은 탐색 개발과 상세 설계 그리고 초도함 건조까지 현대가 사업을 수행한 함선입니다. 그럼 한화도 충남급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무리 업체주도 사업으로 한화오션이 개발을 했다고 해도 장보고3를 한화오션이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개발한 잠수함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한화가 개발했다고 해도 그 권리는 우리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급에서도 5번 함은 한화오션이 건조하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충남급으로 한화도 해외 진출을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화의 주장이 옳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무기들은 대부분이 업체 주도로 만들어질 것이고, 특히 수상함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상함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함선 설계는 초도함을 건조하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권리는 자금을 지급한 우리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하다 보면 일부는 업체에 자금이 들어가고, 업체에 자체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업체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도함 건조 이후의 후속함을 다른 업체가 건조하게 되면 개발한 업체에게 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는 그 업체에게 기술 도입 비용을 내고 기술 이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번 장보고3 배치2 3번함을 입찰할 때도 한화는 그 비용으로 현대에게 무려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했고, 현대가 장보고3 배치2 3번함을 건조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업체에게 권리가 있는 거지. 장보고3 전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한화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의 돈으로 개발된 함선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
공동으로 진출하라는 권고를 방사청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권고라는 건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고, 그래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분명 신형 함선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는 자금을 지급한 우리 정부에게 있지만, 해외 진출은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의 거래가 아닌 민간 차원의 거래이기 때문에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라고 해도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해외 진출이 가능할까요? 당장 방사청은 우리 잠수함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새로운 수직 발사관의 개발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인도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결국은 독일 업체에게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 당시 자신들이 도입하는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설치해서 자신들의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한화는 인도에게 수직 발사관이 빠진 장보고 3만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한화는 수직 발사관이 빠진 장보고 3를 제안했을까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인도가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장보고 3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수직 발사관을 빼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제안한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을 빼버린 이유는 우리의 수직 발사관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수직 발사관이고, 그래서 직경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우리의 수직 발사관은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의 수직 발사관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는 건 엄청난 공간적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장보고 3에 탑재된 SLBM 탄도미사일보다 더 큰 SLBM을 탑재하게 하기 위해서 더 대형의 수직 발사관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로부터 장보고 3를 도입하는 나라들 중에서 장보고 3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나라는 없습니다. 전부 순항미사일만을 발사하게 되고,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직경이 엄청나게 작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뢰발사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방사청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직 발사관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번 2024년 함정기술 무기체계 세미나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에서는 잠수함용 무장 모듈 적용 가능성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은 전략원자력 잠수함인 오하이오급 1번 함에서 4번 함까지 해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순항미사일을 탑재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들은 SSBM에서 SSGM으로 변경되었죠. 그리고 이 잠수함들에는 원래 SLBM을 탑재하던 공간에 MAC라는 리볼버형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었고, 그로 인해서 무려 한 척당 154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량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방해서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에도 블록3부터 VPM이라는 리볼버형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26년부터 취역하는 버지니아급 블록4에서는 기존의 블록3에서 함수 부분에만 VPM을 2개를 장착하는 걸 넘어서 한미에도 4개의 VPM을 추가해서 VPM 한 기당 6발씩 해서 무려 36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이 이런 리볼버형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공간에 무엇을 탑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지만 원래 계획에는 이 공간에 수직 발사관을 떼어내고 특수전용 잠수정을 탑재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는 실천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특수전용이 아니라고 해도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 공간에 탑재할 수도 있고, 결론은 버지니아급의 무장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무장이 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은 직경이 어뢰발사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533mm일 수도 있고, 어떤 무장은 직경이 660mm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나라 같은 방식의 수직 발사관은 아무리 탑재하는 무장이 바뀌고 탑재하는 무장의 크기가 바뀐다고 해도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VPM 방식은 바로 이 VPM 모듈만을 교체하면 새로운 무장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이 VPM 방식의 리벌버형 수직 발사관은 비단 수출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잠수함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당장 필요한 이유는 폴란드의 오르카 사업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폴란드는 총 3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오르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 이 사업에서 폴란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순항미사일을 탑재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오르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장보고 3의 수직 발사관은 탄도미사일용이고 직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대로는 폴란드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같은 리벌보식 수직 발사관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보고3는 그대로 두고 이리볼버식 수직발사관만 폴란드가 원하는 순항미사일용으로 탑재해주면 폴란드의 요구에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하게 폴란드만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보고3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국가의 다른 무장을 위해서도 개발하겠다는 것이지만 결론은 우선은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방사청에 의해서 논문만이 발표된 것이지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리볼버식 수직발사관은 실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방사청이 한화의 수출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화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화는 방사청의 도움 없이 이 새로운 수직발사관을 자체적인 예산으로 자체적인 기술로만 개발할 수 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장보고3의 수직발사관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된 것이고 방사청이 자금을 대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직발사관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해야 하고 또 우리 방사청이 개발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화의 업체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방사청 도움 없이 한화 혼자서 해외 진출을 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당장 이번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그램에도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은 현대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한화가 장보고3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같은 국내 업체들끼리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 서로 경쟁을 할 것인가요? 그럴 거면 한화는 이제는 더 이상 방사청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내 업체끼리 국내에서는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까지 서로 출혈 경쟁을 한다는 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출혈 경쟁에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무기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한화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